여러분, 아침에 빈속으로 운동하면 살 빠진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잘못하면 바로 응급실행입니다. 계단 15층 오르다, 무릎 망가져 인공관절 수술 받은 분, 윗몸 일으키기 100개 하다 허리 디스크 터져 수술대에 오른 분, 운동하려다 건강을 잃는 이런 충격적인 일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운동을 하고 나서 더 개운해야 하는데 오히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을 설치신 적, 나만 그런가 하고 넘어가셨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다쳤다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셨는데 결과는 수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똑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순 이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피하셔도 무릎, 허리, 심장, 뇌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주와 오래 놀고 여행 다니고 아침마다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 운동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예순 이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 습관은 아침 공복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으로 나가 걷거나 뛰는 분들 많으시죠? 공복에 운동하면 지방이 더 잘 탄다. 뱃살이 금방 빠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젊을 때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저혈당 쇼크 위험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로 있다가 아침에 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어지럼증, 식은땀,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심장과 뇌혈관의 부담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심장이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 순간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같은 위험이 찾아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어지럼증이나 일시적 마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근육 손실입니다. 공복에 운동하면 지방만 타는 게 아니라 근육까지 함께 분해됩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근육을 오히려 잃게 되는 겁니다. 서울의 71살 남성분. 매일 아침 공복에 한강을 조깅했습니다. 빈속에 뛰어야 살이 빠진다. 그렇게 믿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달리던 중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저혈당 쇼크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부산의 68살 여성분. 체중 감량을 위해 아침마다 공복 파워워킹을 했습니다. 몇 달 뒤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부정맥, 공복 운동이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분 모두 건강해지려고 시작하신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공복 상태에서 운동할 경우 저혈당 위험이 2배 반 높아졌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공복 유산소 운동은 고령층에게 심장과 혈관 부담을 크게 준다. 체중 감량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차를 떠올려 보세요. 밤새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 빈 탱크 상태로 있습니다. 그 차를 아침에 시동 걸자마자 고속도로에 올린다면 당연히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이 망가지겠죠. 우리 몸도 같습니다. 밤새 연료가 다 소진된 상태에서 갑자기 달리면 먼저 망가지는 건 심장과 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은 꼭 드시고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밥을 거창하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나나 반 개, 우유 한 잔, 삶은 달걀 하나.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상 직후 바로 운동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운 뒤 30분 정도 지나서 운동을 시작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운동 강도를 조절하십시오. 공복 상태가 아니라도 아침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호흡 운동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약을 드시는 분은 특히 조심하십시오.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은 공복 운동이 더 위험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공복 운동은 젊을 때는 지방 연소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저혈당, 심장마비, 뇌혈관 문제, 근육 손실까지 불러오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금지 습관. 아침 공복 운동은 오늘부터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대신 아침에 간단히 드신 뒤 가볍고 안전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심장, 뇌,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릴 60 이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 습관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해라. 계단 오르기가 최고의 유산소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맞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심폐 기능을 높이고 하체 근력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릎, 발목, 허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써온 관절입니다. 연골은 얇아지고 뼈는 약해지고 인대는 늘어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면 결국 관절은 망가지고 맙니다. 첫째, 무릎 손상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는 체중의 34배 압력이 가해집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무릎은 이런 압력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둘째, 허리 손상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짐을 들고 오르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셋째, 심장과 혈관의 부담입니다. 짧은 순간에 맥박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치솟습니다. 고혈압이나 협심증이 있는 분들은 돌연사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서울의 70살 여성분.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아파트 15층을 오르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상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릎이 붓고 열이 나더니 계단을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병원 진단은 퇴행성 관절염 악화.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인천의 68살 남성분. 엘리베이터를 절대 타지 않고 계단만 고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던 중 가슴이 뻐근해지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 결과는 협심증 발작. 생명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계단 오르기를 주 운동으로 한 그룹은 무릎 관절 손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서는 계단을 꾸준히 이용한 고령층의 심장 돌연사 위험이 걷기 운동 그룹보다 높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던 분들은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자동차의 쇼업서버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충격을 잘 흡수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쇼업서버는 작은 충격에도 삐걱대고 결국 부러집니다. 허리는 오래된 책장과 같습니다. 무거운 책을 계속 올려두면 결국 무너집니다. 심장은 낡은 전구와도 같습니다. 갑자기 전류가 확 들어오면 터져버립니다. 계단 오르기가 바로 이런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계단은 생활 속 보조운동 정도로만 활용하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두세 층 정도 오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10층, 20층은 절대 무리입니다. 둘째, 걷기를 주 운동으로 하십시오. 평지를 걷는 것이 무릎과 심장에 훨씬 안전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빠르지 않게 걸으시면 됩니다. 셋째, 수영과 실내 자전거도 좋은 대안입니다. 관절의 충격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근력 운동을 병행하십시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젊을 땐 최고의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무릎, 허리, 심장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금지 운동 습관. 계단 오르기는 오늘부터 무리하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두세 층 정도만 오르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무릎만 조심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허리를 무너뜨리는 운동도 있습니다. 바로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드릴
예순 이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 습관은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누구나 아는 운동입니다. 학교 다닐 때 체력장 시험에 꼭 있었죠. 군대나 직장 단체 훈련에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배를 집어넣고 뱃살을 줄이려는 분들. 나는 매일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 이렇게 자랑처럼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 윗몸 일으키기. 이것은 뱃살을 빼는 운동이 아니라 허리를 망가뜨리는 운동입니다. 첫째, 허리 디스크 압박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는 동작입니다. 그 순간 허리 디스크에 강한 압력이 걸립니다. 나이 들어 약해진 디스크는 쉽게 파열될 수 있습니다. 둘째, 허리 근육 손상입니다. 사람들은 배 근육만 쓰는 줄 압니다. 실제로는 허리 근육이 더 많이 동원됩니다. 허리가 약한 분들이 반복하다 보면 근육이 찢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셋째, 목과 어깨의 긴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을 잡아당기며 올라옵니다. 이 습관은 목 디스크, 어깨 통증을 불러옵니다. 부산의 68살 여성분. 아침마다 100개씩 윗몸 일으키기를 했습니다. 허리 강화에 좋다. 그렇게 믿으셨죠? 그러나 몇 달 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진단은 허리 디스크 파열이었습니다. 서울의 70살 남성분. 퇴직 후 하루 일과처럼 윗몸 일으키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허리를 펼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척추관 협착증 악화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윗몸 일으키기를 한 노인은 허리 통증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도 윗몸 일으키기를 위험한 운동 목록에 넣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압박과 신경 손상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허리는 집의 중심 기둥입니다. 낡은 기둥에 무거운 하중을 반복적으로 주면 결국 금이 가고 무너집니다. 허리는 자동차의 서스펜션과도 같습니다. 오래된 서스펜션을 계속 굽히고 펴면 부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낡은 밥솥에 억지로 밥을 지으면 밥솥이 먼저 고장나듯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를 먼저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뱃살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플랭크입니다.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버티는 동작.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코어 근육을 강화합니다. 둘째, 브리지 운동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 허리를 무리하지 않고 복부와 엉덩이를 함께 단련합니다. 셋째, 걷기입니다. 조깅보다 안전하고 뱃살 연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호흡 운동입니다. 복식 호흡은 뱃살을 안쪽에서 자극해 코어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더 이상 뱃살 운동이 아닙니다. 예순 이후에는 허리와 목, 어깨를 망가뜨리는 금지 운동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금지 습관. 윗몸 일으키기는 오늘부터 반드시 중단하십시오. 대신 플랭크, 브리지, 걷기 같은 안전한 방법으로 복부를 관리하십시오. 허리를 지키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말씀드릴 예순 이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 습관은 무거운 아령 들기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무거운 아령부터 집어듭니다. 무거운 걸 들어야 근육이 붙는다. 남자는 힘이다. 이런 말 평생 들어오셨을 겁니다.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근육은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아령을 드는 방식은 예순 이후에 큰 위험을 부릅니다. 첫째, 혈압 급상승입니다. 무거운 아령을 들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습니다. 그 순간 혈압은 2배 이상 치솟습니다. 혈관이 좁아진 노인에게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심장 부담입니다. 무거운 무게는 심장이 감당할 수 없는 산소 요구량을 만듭니다.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관절과 인대 손상입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 관절이 쉽게 파열되거나 염증이 생깁니다. 넷째, 허리 손상입니다. 허리에 압력이 집중되면서 디스크 파열,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남의 66살 남성분.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쓰러졌습니다. 응급실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 생사를 오가는 위기였습니다. 부산의 70살 여성분. 근육을 키워야 한다. 며 매일 무거운 아령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깨가 찢어질 듯 아파 병원을 찾았죠. 진단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무거운 아령을 반복해서 들었을 때 뇌졸중 발생률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도 경고했습니다. 노인의 근력 운동은 고강도가 아니라 저강도, 고반복이어야 한다. 무거운 무게는 근육 성장보다 손상을 먼저 불러온다는 겁니다. 혈관은 오래된 수도관과 같습니다. 갑자기 압력을 확 올리면 금이 가고 터집니다. 관절은 낡은 경첩입니다. 무거운 문을 반복해서 열다 보면 결국 부러집니다. 허리는 다리미판과도 같습니다. 약해진 다리미판 위에 무거운 짐을 올리면 바로 내려앉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벼운 아령으로 고반복 운동을 하십시오. 무게는 가볍게, 횟수는 15에서 20회 반복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탄력 밴드 운동을 권합니다. 밴드는 관절 부담을 줄이고 근육을 고르게 자극합니다. 셋째, 체중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스쿼트, 벽 밀기, 무릎 굽혀 앉기. 이런 운동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수중 근력 운동도 좋습니다. 물속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덜 가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거운 아령은 젊은 시절 근육을 키우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혈압을 치솟게 하고 심장을 위협하며 관절과 허리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금지 운동 습관. 무거운 아령 들기는 오늘부터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대신 가벼운 무게, 고반복, 탄력 밴드와 체중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근육, 심장, 관절을 오래도록 살리는 길입니다. 심장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은 어떨까요? 조깅은 오래 할수록 더 좋다고 믿으시죠? 그 생각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예순 이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 습관은 장시간 조깅입니다. 조깅은 한때 최고의 건강법으로 불렸습니다. 땀을 흘리며 달려야 건강해진다. 달리기는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믿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퇴직 후 시간을 가지신 어르신들, 공원이나 강변에서 매일 한두 시간씩 달리곤 합니다. 나는 달리니까 100세까지 거뜬하다. 자신있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예순 이후 장시간 조깅은 심장과 무릎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심장 부담입니다. 조깅은 맥박을 오랫동안 빠르게 만듭니다. 노인의 심장은 이미 탄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1시간 이상 달리면 심장이 산소 부족에 빠지고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릎과 발목 손상입니다. 조깅 시 무릎과 발목에는 체중의 2~3배 충격이 전해집니다. 얇아진 연골은 이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셋째, 피로 호르몬 누적입니다. 오래 달리면 코르티솔이 쌓입니다. 이 호르몬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근육을 파괴하며 기억력까지 해칩니다. 서울의 69살 남성분. 퇴직 후 매일 2시간씩 조깅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달리던 중 가슴이 답답해 쓰러졌습니다.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부산의 70살 여성분. 매일 1시간 반씩 조깅했습니다. 몇 달 뒤 무릎이 붓고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 중기였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조깅을 한 그룹은 심장질환 발생률이 걷기 그룹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도 같은 경고를 냈습니다. 중년 이후 장시간 조깅은 수명을 늘리기보다는 줄일 수 있다. 특히 60세 이상은 30분을 넘기면 심혈관 부담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심장은 오래된 전구와 같습니다. 조금씩 불을 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래 켜두면 결국 터져버립니다. 무릎은 자동차의 타이어입니다. 마모된 타이어로 고속도로를 오래 달리면 금세 터집니다. 몸은 낡은 밥솥과도 같습니다. 불을 오래 떼면 밥솥이 먼저 상합니다. 조깅이 노인 몸에 주는 충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깅은 짧게 하십시오. 10분에서 20분 가볍게 뛰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이상은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걷기를 주 운동으로 하십시오. 걷기는 심장과 관절 모두에 안전하면서 효과적입니다. 셋째, 인터벌 걷기를 해보십시오. 5분은 천천히, 2분은 조금 빠르게. 이렇게 번갈아 걷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넷째,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을 권합니다. 관절 부담 없이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시간 조깅은 젊을 때는 좋은 운동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심장을 지치게 하고 무릎과 발목을 망가뜨리며 피로 호르몬까지 쌓이게 하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5번째 금지 운동 습관. 장시간 조깅은 오늘부터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대신 걷기, 짧은 인터벌, 수영 같은 안전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심장과 무릎은 평생을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으로 오래오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번째로 말씀드릴 예순 이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 습관은 과격한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근육을 쭉쭉 늘려야 몸이 유연해진다. 맞습니다. 스트레칭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몸이 굳었다고 억지로 다리를 찢고 허리를 깊게 굽히고 목을 강하게 꺾는 스트레칭. 이런 과격한 동작은 예순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근육과 인대 손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과 인대는 고무줄처럼 딱딱해집니다. 억지로 늘리면 쉽게 찢어집니다. 둘째, 관절 손상입니다. 무릎, 어깨, 허리 관절은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격하게 당기면 관절이 더 망가집니다. 셋째, 혈압과 뇌혈관 위험입니다. 목을 심하게 돌리거나 꺾으면 혈관이 눌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순간적으로 어지럼증, 심하면 뇌졸중까지 올 수 있습니다. 넷째, 허리 디스크 악화입니다. 허리를 깊게 굽히면 디스크가 뒤로 밀려 신경을 누릅니다. 좌골신경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69살 여성분. 아침마다 다리를 180도로 찢는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유연해야 건강하다.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러다 허벅지 근육이 찢어져 걷지 못했습니다. 진단은 근육 파열이었습니다. 인천의 68살 여성분. 목을 크게 돌리며 스트레칭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가 왔습니다. 병원 진단은 경동맥 압박으로 인한 허혈 발작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무리한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근육 파열과 인대 손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운동 전 과격한 스트레칭은 근육 탄성을 떨어뜨리고 부상 위험을 오히려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근육과 인대는 오래된 고무줄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잘 늘어나지만 나이가 들면 살짝만 당겨도 끊어집니다. 관절은 낡은 경첩입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면 괜찮지만 억지로 젖히면 금방 부러집니다. 목혈관은 좁아진 수도관입니다. 여기에 압력을 가하면 물줄기가 막히듯 혈류가 차단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드럽게 하십시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짧게 여러 번 하십시오. 한 번에 오래 당기지 말고 10초 정도씩 반복하십시오. 셋째, 호흡을 하면서 하십시오. 숨을 참으면 혈압이 치솟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근육을 풀어야 합니다. 넷째, 몸이 따뜻할 때 하십시오. 추운 아침에 갑자기 스트레칭하면 근육이 찢어집니다. 다섯째, 목 스트레칭은 조심하십시오. 크게 돌리지 말고 앞뒤 좌우로 살짝 움직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은 몸을 풀어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에는 과격한 스트레칭이 근육을 찢고 관절을 망가뜨리며 뇌혈관까지 위협합니다. 여러분, 6번째 금지 운동 습관. 과격한 스트레칭은 오늘부터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시원해야 제맛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시원함은 곧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가는 어떨까요? 평화로운 운동 같지만 무리한 자세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 7번째로 말씀드릴 예순 이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 습관은 무리한 요가 자세입니다. 요가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운동입니다. 호흡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요가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난도 자세까지 억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다리를 머리 뒤로 넘기고 허리를 깊게 젖히고 목을 심하게 꺾고 심지어 거꾸로 서는 물구나무 자세까지 시도합니다. 이런 무리한 요가 자세는 예순 이후에는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절 손상입니다. 고관절, 어깨 관절은 이미 연골이 약해져 있습니다. 무리한 자세는 관절 탈구와 인대 파열을 일으킵니다. 둘째, 허리와 목의 위험입니다. 허리를 깊게 젖히면 디스크가 밀려 나옵니다. 목을 심하게 꺾으면 혈관과 신경이 눌려 어지럼증,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압과 심장 부담입니다. 물구나무 같은 거꾸로 서는 동작은 혈압을 치솟게 합니다. 심장이 약한 분은 돌연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호흡 곤란입니다. 몸을 심하게 꼬거나 접으면 폐가 눌립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서울의 70살 여성분. 요가 학원에서 다리를 머리 뒤로 넘기는 자세를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고관절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걷지 못해 응급실로 실려갔고 진단은 고관절 인대 파열이었습니다. 대구의 68살 남성분. 집에서 물구나무 자세를 연습하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진단은 뇌출혈.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무리한 요가 자세를 시도했을 때 관절 손상과 척추 문제 발생률이 일반 그룹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인도 델리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65세 이상이 물구나무 자세를 했을 때 혈압이 평균 40 이상 상승했고 일부는 실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관절은 오래된 경첩과 같습니다. 살살 움직이면 괜찮지만 억지로 비틀면 금방 부러집니다. 허리는 낡은 다리미판과 같습니다. 약한 다리미판을 꺾으면 바로 부러집니다. 목혈관은 좁아진 수도관입니다. 꺾거나 비틀면 흐름이 막혀버립니다. 심장은 오래된 전구입니다. 갑자기 거꾸로 세우면 전류가 몰려 폭발하듯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요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리한 자세는 피하십시오. 다리 찢기, 물구나무, 허리 과신전은 금물입니다. 둘째, 호흡 중심 요가를 하십시오. 복식호흡, 명상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기본 자세에 충실하십시오. 고양이 자세, 나비 자세, 아기 자세 같은 기본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몸의 한계를 존중하십시오. 통증이 느껴지면 멈추셔야 합니다. 다섯째, 전문가 지도를 받으십시오. 노인 맞춤 요가를 아는 강사에게 배우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가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에는 무리한 자세가 관절을 망가뜨리고 허리를 다치게 하며 뇌혈관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번째 금지 운동 습관. 무리한 요가 자세는 오늘부터 반드시 중단하십시오. 대신 호흡과 기본 자세 위주로 안전하게 즐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관절, 허리, 심장, 뇌혈관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7가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아침 공복 운동. 두 번째, 계단 오르기. 세 번째, 윗몸 일으키기. 네 번째, 무거운 아령 들기. 다섯 번째, 장시간 조깅. 여섯 번째, 과격한 스트레칭. 일곱 번째, 무리한 요가 자세. 이 7가지는 오늘부터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대신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수영, 부드러운 스트레칭, 호흡 요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운동은 결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래,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꾸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은 훨씬 더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